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4에서 137쪽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네 반은 수놀이 체험실에서 나와 블록 체험실로 이동했어요. 보기만 해도 신기한 모양의 블록들이 많았어요.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먼저 모형을 가지고 체험한다고 귀뜸해 주셨어요. 모형을 이용해서 다음 모양을 차례대로 만들어 보세요. 모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또 다음에 연결할 모양은 모형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볼까요? 네, 이제야 우리의 도전 정신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수일이네 반 친구들이 들어온 블록 체험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쌓기나무들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모형들도 보이네요. 자, 이 모형들을 배열을 해놨네요. 네, 이렇게 배열해놨어요. 이 모형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모양, 네 번째 모양입니다. 이 모양들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거에서는 한 개의 모형을 이용했고요.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을 비교해 본다면 네, 첫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나, 옆으로 하나, 네, 하나씩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모양을 살펴본다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네 번째 것도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것도 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늘어났군요. 그렇다면 우리 다섯 번째로 오게 될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네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더 늘어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모양을 살펴본다면 네, 네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붙은 요런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5쪽에 있는 도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사각형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모양을 보면 한 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4개로 늘어났어요. 첫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옆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되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변했네요. 세 번째 것도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것도 두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오른쪽으로 하나, 아래로 하나 해서 정사각형을 이뤘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것도 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아래로 하나 해서 정사각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규칙은 네, 오른쪽, 아래에 각각 한 개씩 늘어나면서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섯 번째 모양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형을 이렇게 그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여기 다시 위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로, 세로가 각각 한 개씩 있었죠. 네, 한 개씩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 해서 2개씩 있어서 모형이 4개가 필요했고요. 세 번째 거에는 가로도 3개, 세로도 3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에는 하나, 둘, 셋, 넷, 가로 4개, 세로 4개. 네,
그렇다면 이 규칙은 첫 번째는 가로 세로 한 개씩, 두 번째는 가로 세로 두 개씩이니까 다섯 번째는 가로 세로 다섯 개씩이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다섯 개씩 해서 살펴볼게요. 가로 세로 다섯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다섯 칸,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해서 크게는 요 모양이 될 거고요. 각각의 모형들까지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가로 5개, 세로 5개 해서 25개의 모형을 가지고 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는 계단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자, 일단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모형은 계단 모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계단 모양으로 됐고요. 네 번째도 계단 모양으로 됐네요. 자, 이 모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이 계단 모양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열이었는데요. 요 첫 번째 모형이 두 번째 모양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여기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모양은 두 번째 모양에 밑에 3개가 더 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모양은 세 번째 모양에서 요 4개가 더 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 첫 번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요. 네,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는 요렇게 2개가 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모양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3개가 붙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도 세 번째 것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은 규칙을 찾아보면 일단 모형의 수가 1에서 시작해서 1개에서 시작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더 늘어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 계단 모양에서 5번째 모양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선생님 사각형으로만 그릴 건데요. 아까 찾아봤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여기가 요 첫 번째가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5번째니까 첫 번째 줄에 1개, 두 번째 줄에 2개, 세 번째 줄에 3개, 네 번째 줄에 4개, 다섯 번째 줄에 5개 이렇게 쌓을 수 있을 거고요. 요거를 세로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5번째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도형의 배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색깔이 다른 두 도형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조금 바뀌는 것 같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도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 거니까 일단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거 돌리는 거는, 회전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다 분홍색의 위치를 같은 위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지금 분홍색은 같은 한 개씩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파란색 도형이 한 개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분홍색 모양은 같고 모형의 수는 같고 파란색 모형의 수만 한 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형의 수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회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우리 90도 돌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거는 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네 번째 것도 세 번째 게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렸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것도 네 번째 게 이렇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요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갈게요. 자, 이 도형의 배열에서는 규칙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분홍색 모형은 파란색 도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배열의 순서와 파란색 도형의 숫자도 같았죠? 그러면 파란 모형의 수는 1개, 2개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요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홍 모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습니다. 요 두 가지의 규칙이 같이 일어난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여섯 번째 도형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도형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분홍 도형 같은 경우는 계속 한 개였죠. 그리고 파란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니까 6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가 분홍색이 아래로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90도로 돌린다면 분홍색이 아래로 가 있는 걸 90도로 돌린다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파란 도형이 5개가 아니라 1개 더 붙어서 6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파란 도형 6개, 분홍 도형 1개 있으니까 전체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분홍 도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 도형이 6개가 있게 될 거예요. 요거 한번 색칠해 볼까요? 네, 분홍 도형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요. 파란 도형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도형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랑 도형의 배열에서 나타난 규칙들을 찾아봤고요. 수학 익힘책 82에서 83쪽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